먹이 관계, 생태 피라미드, 즉 생태계의 평형이다라는 거야. 생태계의 평형. 여기 안정된 생태계다라는 표현이잖아. 이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해돼?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량도 줄어. 생물량은 뭐냐면 각 영양 단계의 생물들이 갖고 있는 물을 제외한 나머지 유기물의 촌량을 생물량이라고 표현을 해. 쉽게 얘기해 그냥 몸무게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전체 몸무게의 양도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이해됐어? 위로 올라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도 줄어들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 10개를 얘가 예를 들어 그냥 다 바꿨대. 화학 에너지로. 근데 얘가 5개를 쓰고 5개가 남는 걸 일부를 얘를 주는 거야. 그럼 얘가 그냥 다 가져갔다고 치자. 그럼 5개가 가져가고 얘가 3개를 썼어. 그럼 2개 남지. 이 중에 일부가 가지만 그냥 2개가 다 갖다 쳐. 그럼 2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도 줄어들고 개체 수도 적기 때문에 생물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생태계라는 얘기. 안정된 생태계. 근데 갑자기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차가 2차 소비자들은 1차 소비자들을 먹고 사니까 결국 얘네들도 이렇게 커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얘네들이 줄어들어. 그럼 얘네들도 줄어들어. 왜 줄어들어? 얘네들은 커지고 얘도 커지는데 왜 다시 작아지고 왜 얘가 다시 작아져? 그렇지. 얘네들이 커지면 먹고 사는 얘들도 커질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이 커지게 되면서 생산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럼 생산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먹이러 하는 얘네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럼 줄어드니까 다시 생산자들은 다시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의 평형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뜻이야. 이게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때? 이해됐어? 단순한 먹이 사슬, 복잡한 먹이 그물, 이게 먹이 사슬이고 이거는 먹이 그물이면 어디가 생태계가 안정하다라고 얘기하겠니? 당연히 복잡한 그물, 먹이 그물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안정하다라고 판단할 거 아니야. 자, 먹이 사슬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냈대. 그걸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놨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러한 형태로. 자, 밑에 보면 생태 피라미드가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개념이 있지. 그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개념도 있지 않을까?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개념 뭐가 있을까? 아까는 감소하는 개념이라면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개념.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증가해. 대부분. 또 개체당 질량. 개체 크기가 좀 커져. 위로 올라갈수록. 또 커지는 거. 생물 농축도도 커진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 개념들은 대부분이 커져. 아까 작아지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개체수 줄어들고 몸무게 생물량 줄어들고 이동하는 에너지량 줄어들고. 이해돼? 요거는 증가하는 개념인 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에너지 이동량, 그 다음에 생물량, 그 다음에 개체 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한다라는 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은 생태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생태계가 종류가 복잡한 생태계. 자, 왼쪽에 있는 거 개구리가 아니 메뚜기가 사라졌대. 그럼 그 뱀은 어떻게 되니? 사라지겠지. 먹이 사슬로 되어 있는 생물종이 적은 생태계는 메뚜기가 사라지면, 그지?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메뚜기가 없어졌으니까 개구리도 줄어들고, 그럼 뱀은 개구리를 먹어야 되니까 개구리가 없어졌으면 뱀은 사라지겠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메뚜기 사라졌어. 뱀은 그래 뭐 들쥐도 먹고 토끼도 먹고 뭐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 그지? 그러니까 대체 먹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생태계가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평형 유지의 원리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순간 증가하면 2차도 순간 늘어나고, 근데 2차가 늘어나면 결국은 1차 소비자가 줄어들고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 평형 상태를 회복을 하는 건 이렇게 먹이 사슬에 의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환경 영향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가 될 수도 있대. 그 추운 남극을 생각해 주면 그 펭귄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 펭귄의 개체수가 확 늘어나지 않아. 너무 추워서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도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가 된 수도 있지만 환경 때문에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시 자료가 남극의 펭귄들의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모아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야. 자, 넘기면 평형이 깨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뭐 인간의 활동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아마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뭐 무슨 협약 뭐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야. 뭐 람사르 협약이 뭐 도쿄 의정선이 뭐 이런 거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협약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매칭을 잘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뭐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넘어갔던 생물 다양성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66페이지에 생물 다양성의 개념. 이게 맨 마지막 생태계 파트에 있는 거야. 66쪽. 자,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대. 생태계가 다양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생물 종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생물 종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들 간의 유전자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대. 포함관계는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는 거지.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자, 유전자가 다양하다. A라고 하는 종이 있고 B라고 하는 종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 불리한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까? 왜? 이게 유전적으로 얘들이 다양하다 보면은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지는 개체들은 불리한 환경에서 유전자가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야. 근데 다양한 애들을 만들어 놓다 보면은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다양한 개체들 중에는 혹시 이러한 불리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태어난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이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율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체들 중에서도 유성생식으로 자손을 만들어내는 생물들은 더욱더 다양한 자손을 만드는 방법으로 진화하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 생물 종이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어떤 두 지역이 있어. 가 지역과 나 지역이 있을 때 자, 어디가 생물종 다양성, 즉 종다양성이 높냐라고 물어봤을 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개체 수를 보는 거야. 가 지역의 개체 수, 나 지역의 개체 수. 똑같네. 이걸로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똑같다면 종수를 알아봐라. 종수. 여기도 5종이 있고 여기도 5종이 있더래. 이것도 비교가 안 되네. 종 분포도를 봤더니 둘 이렇게 골고루 두 번씩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쪽은 4, 3, 1 이렇게 살고 있대. 자, 3뿔이 났어. 양쪽 지역이. 종의 절반이 사라졌네. 종의 개체수 절반이 줄어들었다고? 그럼 얘들은 5종 다 살아나는 거네. 근데 얘들 없어지잖아. 그러면 개체수 비교했는데 똑같아. 종수 비교했는데 똑같아. 아, 종 분포가 고른 분포를 하고 있는 쪽이 생물 종 다양성이 크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이해됐어? 그리고 온도와 강수량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 위도의 영향을 또 받아.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지구에 살고야 배치되어 있다. 북극, 남극, 적도, 사막, 열대 사막, 뭐 온대 사막, 열대 우림, 뭐 열대 우림, 그래 열대 우림. 그다음에 뭐 툰드라, 뭐 상록, 화렵수림, 뭐 여러 가지. 응? 그래서 거기 보면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이렇게 3가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대. 여기 바나나가 있는데 볼래? 원래 야생 바나나는 씨앗으로 번식을 한다. 근데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무성생식으로. 그래서 바나나가 열린 가지를 남은 가지를 꺾어다가 우리 집 마당에다 심으면서 바나나가 생겨.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는 곧 멸종할 거래. 왜? 예전에 70년대? 50년대인가? 그때 먹었던 품종은 특정 그 곤충에 의해서 해충 때문에 멸종돼 갖고 새로 만들어낸 품종이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거든. 근데 이 바나나도 그 변형된 병원체 때문에 곧 멸종 확률이 높대. 왜냐면 유전적으로 비슷하거든. 그래서 바나나들이 유전적 변이가 거의 없어. 그래서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치타 있지, 치타. 육상에서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애. 얘도 곧 멸종할 거라는 거야. 왜냐면 치타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져. 비슷해, 유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치타도 멸종할 거라는 거지.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멸종위기에 처한 이러한 식물들, 그 다음에 거기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67페이지에 가 지역, 나 지역, 개체수 둘 다 똑같아. 종수 둘 다 똑같아. 자, 어느 쪽이
종대항성이 높다. 왜? 고른 분포를 하고 있구만. 그치? 그래서 뭐 생태계 다양성 뭐 이렇게 열대어 갯벌도 있고 습지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고. 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넘겨봐라. 그게 어디 있냐면 69쪽에 있는 거야. 거기 68페이지는 왜 중요하냐라는 거지. 우리가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 얘기지. 근데 이제 오른쪽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 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니? 거기 잘 봐봐.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 그리고 단편화가 된다.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은 그 그래프가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저기 있다. 73쪽에 14번 문제를 한번 볼래? 지금 서식지가 50% 정도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종수가 얼마나 사라지니? 10% 정도가 사라진대. 그런데 면적이 90%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의 50%가 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서식지가 파괴가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 종들이 줄어든다는 거야, 종수.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자, 거기 12번 문제 봐봐. 서식지가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철도와 도로 때문에 단편화가 돼버린 거야. 잘린 거야. 잘리면 왜 문제가 돼? 응? 여기 막 이렇게 도로도 막 나는 거야, 도로가 이렇게 막. 그럼 이 지역이 원래는 골고루 다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단편화가 돼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내가 가다가 죽어, 차에 쳐서. 그럼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그럼 이 단편화된 내 곳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럼 고립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살고 있는 철수와 여기에 살고 있는 영희가 만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 무슨 얘기야? 격리가 된다는 거지. 고립이 돼서. 즉 유전자 흐름이 차단이 된다는 거야. 넘어가다가 죽고 안 가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유전적 흐름이 차단이 된다는 얘기는 그 생물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자유로이 막 교배를 통해서 생식능력을 갖고 있는 개체들을 막 만들어내요.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게 딸려갖고 이렇게 같이 여기서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럼 유전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리한 환경에서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래서 그래서 단편화가 문제가 되는 거야. 서식지 파괴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야지. 이동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태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 이해됐어? 자, 앞으로 와서 그 그림 한번 볼래? 중간에 69페이지 중간을 보면 자, 서식지 가장자리에 사는 애하고 서식지의 중앙에 사는 애들하고 어떤 애들이 데미지를 크게 입었니? 왜? 서식지가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넓어진 거지. 근데 중앙에 사는 애들은 좁아졌지. 누가 없어졌냐? 누가 없어졌어? 그 곰이야? 곰이 없어졌어. 곰이 서식지가 단편화가 돼갖고. 근데 그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애들은 없어진 애가 있냐? 없지. 그지? 그러니까 단편화가 됐을 때 가장자리에 사는 애들은 큰 영향이 없지만 가운데 사는 생물들은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지. 자, 불법 포획 및 남획. 호랑이, 곰, 여우 이런 것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대. 우리나라에 이게 끊겨서 그래. 그
백두대간이 끊겨갖고 호랑이가 저기 시베리아에 살다가 한반도까지 남하에서 사는데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끊겨갖고. 자, 외래종의 유의. 외래종이 왜 문제가 되니? 외래종. 원래 외래종은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잖아. 근데 걔가 왜 들어와서 문제가 돼? 그냥 같이 잘 살면 되지. 자, 그 뉴트리아 보여? 뉴트리아? 얘는 저 따뜻한 지역에서 생을 했던 애야. 얘는 이해되냐? 모피 때문에 들였어. 모피 망했어.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얘네들을 풀었어. 자연 하천에다.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을 버티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풀어줬다. 얘네들 원래 따뜻한 데서 사는 애들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을 견뎠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고 걔네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생태계는 다 파괴가 되는 거야. 토종, 어류, 물고기 뭐 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면 되잖아. 얘네들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과일을 덫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도 머리가 있어갖고 자꾸 진화하는 거야. 잡는 덫도 진화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갖고 피해서 과일을 훔쳐먹는 놈들도 진화한다고. 그래서 얘가 문제야. 얘가 큰일 났어. 뉴트리아 되게 징그러워. 근데 재미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 웅담 들어봤어? 곰슬개에 들어있는 성분보다 이 뉴트리아 웅담 성분의 몇 배? 5배나 더 갖고 있대. 그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도 좋아하잖아. 그걸 빨리빨리 이제 알려야 돼 사람들한테. 그럼 가서 다 잡은다. 에이, 보존하자 이거지. 개인적인 노력,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같이 하자. 하지 뭐 이게. 75페이지에 그 22번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좋은 문제야. 종보라와 관련된 거. 한 개의 종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격리가 일어났어. 그래서 양쪽에 B와 C 각각이 돌연변이 개체가 만들어졌다. 근데 A 종들보다 돌연변이 개체로 태어난 B, C들이 살아남기에 적합했대. 그래갖고 자연 선택이 된 거야. 격리가 사라졌네. B와 C는 서로 못 알아봐. 그게 종보라가 된 거야. 말 때 이해되냐? 자, 격리가 생겼지. B, C 새로운 애가 생겨났지. 돌연변이로. B와 C가 선택됐지. 자연 선택. 종보. 이해됐어? 이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그래. 니은 A종과 B종은 유전적 구성이 다르다. 그치? 돌연변이 종이 태어났으니까. 가보다 라의 종 다양성이 크다? 가는 한 종이 살고 있는 거고 라는 두 종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라에서 종 다양성이 큰 거지. 이런 형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생태계 전반적인 내용을 마무리를 했고, 원장님하고 다시 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다시 천천히 싹 한번 훑어달라고 다시 말씀드려. 오케이? 끝!